30살부터 40살까지의 제 인생의 10년을 거기 쏟아붓습니다. 제가 어떤 필요로 한 일이 있으면 그걸 제가 성취를 해야 돼요. 그 당시 엄마손 만두 기억하는 분들은 제가 재벌인 줄 알아요. 제가 엄마손 만두로는 너무 없거든요. 식품회사를 어차피 인수를 했으니 타이틀은 식품이니까 그러면 누구나 잘 팔리는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아무런 어떤 경험 지식도 없이. 그래서 어머님하고 또 이렇게 앉아있다가 문득 어머니께서 만두를 할까? 네. 어머님이 이제 음식은 잘 하셨거든요. 네. 뭐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 만두 또 맛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또 좋아하시는 또 품목이. 뭐 그러죠 뭐 하고 만두를 하신 거예요. 네.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대략 한 20년쯤 전인가요? 예. 그게 제가 30살부터 40살까지의 제 인생의 10년을 거기 쏟아붓어요. 늘푸른 식품. 네. 늘푸른 식품에 건강기능식품 업체로 그거는 거의 정리를 해버리고 금방 정리하고 안 되니까 만두로 만두를 했는데 네. 그냥 집에서 만드는 집에서 거의 말하는 만두 그냥 손으로 빚는 손만두 했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는 정도의 만두는 그냥 뭐 간단하죠. 네. 몇 개 안 하니까 이것을 유통을 한다는 생각을 저희는 한 거예요. 너무 처음부터 꿈을 좀 너무 크게 가졌고 시장 조사를 안 하고 한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창업 전에 너무 어떤 사전 정보 없이 막무가내 식의 어떤 영업 전략을 세웠고 어떤 그 타겟팅도 그랬고 제품 선택도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거죠. 경험도 없이. 만두를 만들자 해서 만두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한 100개를 빚어서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냉동을 시켜서 유통하신 그래서 그거를 집에 거기 있는 냉장고에다 그 팔에다 얼려서 그 생만두였죠. 그걸 봉투에 담아서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무작정 그냥 주변 지인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만두 뭐 100개, 뭐 50개 얼마. 그러니까 이제 맛은 또 괜찮았으니까 팔리긴 팔리더라고 이게요. 만두가 고쳐 팔리는 것 같아요. 역시 또 머릿속에 또 막 이제 동그라미가 막 그려지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뭐 대박 나겠구나. 해서 이제 이거를 그 당시 이제 그 GS 마트라는 어떤 대형 마트가 춘천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거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만두를.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편의점 같은 게 없을 크게 쉽게 말을 많지 않은 시기였으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마트, 슈퍼 거기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면서 이제 그 롯데마트에다가 물건을 납품을 하자. 그래서 이제 정말 생다지로 이제 유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생만두를 그냥 봉투에 넣어서 팔으면 판매가 이제 이런 개인 대 개인 판매는 이루어지겠지만은 그거를 마트에 진열해서 팔기에는 좀 안 좋잖아요. 모양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봉투에 이제 처음으로 이거를 봉투에다가 포장을 패킹을 해야 돼요. 디자인해서. 디자인해서.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뭐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또 그 역시나 또 봉투를 어디서 사는지 뭐 스티커를 어떻게 만드는지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그냥 들어가서 물어가면서 한 거예요. 물어가면서 또 서울의 방산시장에 가니까 또 요런 무지봉투라 그래서 투명 봉투를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걸 사와서 또 스티커 하는 업체를 수소문해서 또 스티커를 또 내용을 어떻게 해서 품목상을 이름을 또 엄마손 만두라는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엄마손 만두. 엄마손 만두. 그래서 그걸 또 만들어서 또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이제 또 패킹을 했죠.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유통기한을 또 찍어줘야 하잖아요. 유통기한을. 또 스탬프 잉크 또 이 스탬프 이거 날짜 찍는 일부임 그거를 또 그 유성 잉크를 또 어디서 또 구해가지고 그거를 또 유성 잉크는 또 어디다 넣고 따라서 또 찍어야 되니까 또 그 타일 조각을 또 주워다가 걷다가 또 유성 잉크를 부어서 그걸 날짜를 또 찍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냉동 식품에 들어가면은 냉동 창고에 들어가면 얘가 또 이 얼면서 이 통기에 지워지는 거예요. 비닐에서. 그래서 또 고객 클레임 들어오면은 또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또 안 지우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안 지워지게. 그러니까 또 서울 방산시장 가니까 또 역시 없는 게 없어요.
그 날짜 찍는 기계를 팔더라. 그 당시 50만 원 주고 네. 그거를 전철에다 박스에 들고 그거를 또 추석까지 또 미국 와가지고 아, 네. 또 날짜를 찍는 걸 또 찍었습니다. 네. 또 좋긴 좋아요. 날짜가 잘 찍히니까.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납품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뭐 삼포만두, 뭐 오뚜기 만두 이미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메이저 브랜드 예, 또 저희는 짜표. 동네 또 그 짜가 품목, 자표, 노브랜드 이런 거였잖아요.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마케팅의 어떤 그 노하우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딱 어떤 마트를 정하면 거기가 입점될 때까지 가요. 네. 주인이 뭐라는 말도 나는 너기 넣어야 돼요. 그건 주인의 의지가 아니라 제 의지인 거예요. 그럼 전 넣어야 돼요. 뭐 하루 중에 몇 시쯤에 찾아가셨습니까? 아침이고 점심이고 없었어요. 네. 네. 그 이제 그래서 그 마트에 그 만두 영업을 하는데 또 이게 차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냉동 탑차라는 걸 또 그게 있어야지. 그렇죠. 냉동 식품이니까 네. 이걸 또 탑차를 또 사야 되니까 중고 또 돈이 많지 않으니까 또 중고로 또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홍천에 이제 중고차가 하나 좋은 게 갖다 대서 사는데 또 알고 보니까 냉장 식품인 거예요. 아, 냉동이요? 네. 몰랐죠 그것도. 보니까 벽체가 네. 냉장이 있고 냉동이 있는데 냉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 같은 이런 냉장 식품들 유통하는 데 쓰는 차들이고 네. 냉동은 만두처럼 이제 그 냉동 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인 거죠. 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무작정 개조를 하셨어야 되나요? 다른 차예요 완전히. 판넬 자체가 얇아요. 차는 좋았는데 뒤에 탑이 냉장 탑이었던 거죠. 결국 새로 차를 또 구입하셨어요. 또 그러니까 저도 가서 제가 물어봤던 거거든요. 거기 또 아니 이게 냉동 식품을 하려고 했던 건데 왜 이거 주십니까? 그러니까 또 그 친구들이 발뺌을 하는 거죠. 그게 또 옥신각신 또 우여곡절 끝에 또 냉동차를 바꿔가지고 또 그걸 타고 와서 처음으로 이제 만두를 김치만두 50봉, 고기만두 50봉을 싣고 탑차가 크잖아, 1톤이잖아요. 거기에 2박스를 싣고 단 2박스. 예, 떨렁 2박스 차가 막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놀아요, 막 통통거리고 막 이제 이걸 싣고 나가는 거예요, 마트를. 큰 공간에 단 2박스. 네, 이게 뭐 집이 없어요. 막 왔다 갔다 뭐가 덜덜거리면서. 그럼 이제 나가죠. 나가면 저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무슨 뭐 A마트, 뭐 킬스마트, 뭐 쭉 이런 중대형 마트가 춘천에 그 당시 한 400개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만만한 데를 이제 처음에는 큰데 못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연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소위 말하는 좀 작은 마트들, 소형 마트 들어가죠. 네. 역시 안 받아요. 저를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네. 뭐 처음으로 내가 와서 사실상 지금 이제 이 스타일이 그때 이 모습인데 뭐 이쁘게 생기지도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좀 시커매가지고 등치는 좀 크다는 게 진짜 뭐 만두를 주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이상하잖아요. 무슨 그걸 팔러 왔나? 또 그때 어떤 이제 그 또 제2의 어떤 그 시련기가 또 왔던 거죠. 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최대한 제가 안녕하십니까 저기 엄마선 만두에서 만두 좀 소개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점장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점장님도 계시고. 그러면 발장 딱 끼고서는 뭐 그런데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아 예, 그래서 제가 이 만두를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요? 아 이 납품을 좀 왜요? 이렇게 대응을 해요. 왜 저를 모르고? 전혀 알려져 있지 예. 무슨 노브랜드 엄마선 만두 뭐 처음 넣는 브랜드 이상한 애가 와가지고 만두 파겠다고 왔는데 이거 만두 봐도 뭐 스티커에 비닐에 스티커 붙여가지고 왔는데 안 봤죠. 그 제품을 성격을 모르는데 저도 모르고 그럼 또 가서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넣어야 되니까 이게 서서히 있으면 한 5분을 서 있는데 한 5시간 서 있는 것 같아요. 진땀이 저도 뭐 어디 가서 뿔리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영업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땀이 나는 거죠. 땀이 나요, 진짜. 그렇죠. 주룩주룩 흘러요, 뒤로. 땀 나면서 그러면 아유 아직도 안 가셨어요? 뭐 이런 분도 있고 아내분들. 아유 그거 뭐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엄마선 만두?
아이고 왜 아파서 만드는 거 없나? 뭐 이런 식의 비어있는들 네네. 뭐 엄청나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그 A 그 당시 평춘 유통이라는 이제 그 처음 기억 지금 없어졌는데 그 마트를 들어갔는데 그 점장님이 사람이 좋으셨어요. 네. 두봉을 놓고 가래요. 어. 두봉 만두 두봉 김치만두 두봉 고기만두 두봉을 네. 놓고 가래요. 냉동 쇼케이스에다가. 네네. 그 이미 보면 거기에 삼포만두 도토랑만두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 위에 딱 두 개를 얹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네. 돈도 못 받고 네. 팔리면 줄게 뭐 이런 후불로 네. 제가 그래서 처음 성공을 한 거죠. 그거를 기쁘잖아요. 너무 네. 금액을 떠나서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놓고 다음날 갔죠 이제. 그러니까 다 팔린 거예요. 어이구, 네. 이야 이거 신난다. 하루 만에 또 역시 또 동그라미가 막 그어지는 거죠. 이제 신나는 거죠. 네. 보니까 밑에 들어가 있어요. 아, 팔린 게 아니고 네, 저 아래에 처박혀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 메이커들 직원이 와서 순회를 하면서 도는 직원들이 있어요.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 아가씨들이 다 이렇게 쑤셔가요. 아, 그 점포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네, 유명 브랜드 직원이 와서 그 쇼케이스가 그 슈퍼게 아니에요. 아, 네. 그 쇼케이스는 임대 쇼케이스. 네. 그 백설이나 그 당시 백설, 동원, 삼포만두 직원이나 그 회사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배를 또 갖다 놓은 거지. 네. 그게 조건이거든요. 네. 내가 냉동 차쇼 매대를 갖다가 제공해 줄 테니 내 제품을 받으시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 자기네 매대에 남의 눈에 가시죠. 네. 저는 정말 보기 싫은 가시죠. 저는 네. 왜냐면 아니 기껏 내가 내 장비 딱 갖다 놓고 내 걸 팔고 있는데 떡하니 위에 갖다 놓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죠. 저래도 싫죠. 근데 네. 저는 또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또 어떻게든지 가서 이제 비비는 거죠 이제.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싸움인 거예요. 가면 위에 올라가면 또 밑에 수정하면 또 못 오르고 그게 이제 매번 이제 저는 그때부터 또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그 스트레스죠. 물건도 넣어야 되지만은 물건 진열 스트레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싸움이 얼마나 심하냐면요. 과자 업체에 있는 여직원 모 과자 업체 여직원 둘이 뉴스에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서로 초콜릿 진열을 한 거예요. 초콜릿은 상당히 이제 이게 고부가 가치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다 진열해 놓은 걸 집어가니까 한정되어 있는 그 매대에서 서로 메이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이게. 뭐 A 사건 앞에다 놓고 다음에 와서 B 사건 앞에 놓고 서로 이제 자리 싸움을 한 거예요. 이제. 진열 3만. 네. 네. 그러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어느 날 실리적인 실질이 됐을 때 이제 네. 아가씨들끼리 둘이 딱 만난 거네. 네. 만났는데 마트에서 네. 딱 그 자리에 맞닥뜨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말싸움하다가 몸싸움이 났어요. 아이고. 그래서 보통 마트에 가면 저역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이고. 네. 찔렀어요. 그 죽었어요. 살인 네, 사건. 네, 살인 사건이에요. 네. 그 정도로 치열해요. 네. 거기가 일반인들은 전혀 상상을 못하죠.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상상을 못해요. 그 어떤 그 치열함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당시 마트 싸움은 되게 치열했어요. 저도 그런 구렁텅이 같은데 몸을 담고 있었으니까 또 거기는 지원들도 있고 뭐 직원들도 많잖아요. 뭐 네. 그 메이커들이니까 저는 떨렁 저 혼자서 버텨야 될 일이고 뭐 물건 납품부터 수금부터 모든 걸 다 제가 책임져야 되고 또 물건은 팔아야지 또 돈이 만들어지니까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우리 마트에 물건 사러 가잖아요. 물건 사러 가는 입장은 손님의 입장이잖아요. 마음 졸일 일이 없잖아요. 꼭 마음 팔아잖아요. 내가 뭐 콜라 먹고 싶으면 이제 가서 뭐 돈 주고 콜라 먹으면 뭐 그만인데 물건을 사러 가는 입장이나 물건을 팔러 가는 입장은 전혀 다른 차원이거든요. 저는 물건을 팔러 가야 되니까 완전 정반대 입장인 거죠. 그럼 그거 상당히 영업을 갖다 열심히 또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노력하신 끝에 그 제품이 좀 더 어떻게 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0군데 정도 점포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하나에서 200개. 예, 그래서 한 3년 정도에 한 200개 정도를 확보했는데 뭐 사실 싸움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메이커들하고도 많이 부대끼고 입지를 좀 만들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눌리면 제 거를 어필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기싸움을 하시는 거죠. 완력으로 좀 예, 좀 가끔씩 왜냐면 소문을 좀 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건들지 마라. 함부로 건드리지. 네, 나 건드리면 피곤하니까 네네. 내 만두 건들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이면 만두를 망가뜨려요. 그 포장이 돼 있으니까 그 소비를 이렇게 부셔버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생만두를 납품하다 보니까 문제가 갈라지는 문제. 그럴 수 있죠. 갈라져요. 크랙이 생길 수 네. 있죠. 그래서 또 이제 고민하다가 만두를 쪄야 되는구나. 쪄서 올려야 되는구나. 네네. 그래서 또 서울에 있는 화학동이라는 동네를 또 찾아가서 기계 하시는 분들 소개를 만나서 찜기를 만들었어요. 만두를 그 찌는 그 형식은 냉장고처럼 문 열고 칸이 있어서 만두 판을 넣고 문을 닫고 밑에 불을 빼서 수증기로 만두를 네네. 정말 원시적이죠. 네네. 분명 그 당시 또 찜기가 전주된 것도 있었고 근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아끼려고 수동식의 찜기를 또 제가 또 업체랑 또 설계를 해가지고 네네. 만드는 거예요. 네네. 만들어가지고 이제 찜기를 또 싣고 와가지고 이제 찌면 그게 이제 한여름에 이제 만두 그 저희 했던 거기 공장이 가정집 같은 데였는데 덥거든요. 그렇죠. 에어컨도 없고 그러면 불 열기가 아주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건 완전 사우나 같은 데거든요. 그 만두를 쪄내서 선풍기로 바람을 식혀요. 식혀서 이제 냉동 창고에다가 칸을 만들어가지고 다 얼리죠. 그럼 다음날 이걸 다 꺼내가지고 그걸 다 떼어가지고 일일이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람수로 안 되고 수량으로 셔서 넣었어요. 네네. 몇 개씩을. 그런 세월이었던 거라서 망가지니까 이제 그걸 안 망가뜨리려고 쪄서 얼리면 이게 안 망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론 부시면 망가지는데 좀 덜 망가뜨리려고 또 그 설비를 도입을 한 거죠. 처음에 이렇게 찌지 않고 그냥 네, 생으로다가 네. 했다. 그래서 생만두였군요. 네. 그래서 뭐가 사람들은 사실 더 좋아해요. 네. 더 맛있어요. 더 맛있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유통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런 지식이 없으니까 너무 무모했던 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바보죠, 바보. 너무 그러니까 겁이 없던 거죠. 그냥 덤빈 거죠, 그냥. 그래서 가면 만두가 가루가 되어 있는 가루. 생으로 했어요. 네, 뭐 다 이걸 이렇게 막 일부러 누가 되는지. 경쟁사 브랜드들은 이미 그치. 쪄서 나왔었나요? 그럼요. 이미 다 기계화되어 있고 거의 자동화되어 있죠. 네네. 저희는 손으로 빚어가지고 그걸 또 찌지도 않고 생으로 네, 했었고. 그걸 또 가면은 또 메이커들 누군가가 그걸 또 이렇게 놓고 밟아요. 밟아가지고 보면은 가루가 되어 있는 거지. 네, 아래가. 그럼 이제 그거 뭐 다 또 뭐 돈 뭐 어차피 못 받고 다 버려야 되니까 네네. 그것도 다 갖고 와가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 문제는 또 만두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했던 손만두는 국거리용 만두였거든요. 국거리. 국용. 네네. 여름에 만두를 안 먹잖아요. 여름 비수기. 국거리는 안 그러니까 또 먹잖아요. 힘드신 비수기가 거구나. 많아요. 네. 그럼 또 그때는 또 그 비수기를 저희도 참 제가 참 이 지금 제 어떤 뭐 사업 말씀드리지만은 그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빨리 발굴을 해서 그 여름을 나섰어야 되는데 좋게 말하면은 장인 정신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거죠. 고지식하고. 우산하고 소금 둘 다를 팔아야 돼. 네. 우산 하나. 네, 저는 또 역시 네. 난 이걸로 끝장을 내. 이걸로 난 만두로 끝장을 낼 거야. 원 아이템. 네, 이걸로 난 갈 거야. 네네.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그냥 거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제품력. 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인 정신. 만두를 새벽 4시에 나가서 밀가루 반죽을 해야 돼요. 새벽 4시에. 매일. 예, 매일. 그러면 이제 그 숙성을 시켜야지 만두가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새벽에 한 6시에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저랑 이제 저도 4시 정도 나가서 전 반죽을 하고 어머니 속을 만드시죠. 그럼 김치도 저희 담갔어요, 김치를. 네. 밭을 사가지고 수배를 했어요, 밭을. 그럼 그거를 다 밭에 가서 또 다 끌어다가 김치를 담궈가지고 네. 만두를 빚죠. 그리고 고춧가루는 저희 처갓집이 그때 이제 고추 농사 지시거든요. 태양초 고추장으로, 고춧가루로. 그러니까 중국산 고춧가루가 아니었어요. 순국산. 네, 다 국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면도 그렇고 최상의 제품으로 저는 진짜 승부를 좋은 걸자. 재료를 갖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만두가 와 엄마 손 만두 맛있다. 정말 좋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엄마 손 만두 기억하는 분들은 제가 재벌인 줄 알아요. 제가.
왜냐면 뭐 다 춘천시 조그만 동네에서는 엄마선 만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야, 네. 근데 사실은 네. 아프고 낳고 뒤로까지는 부주였죠. 그거를 하면서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익분기라든지 어떤 그 원가 계산이라든지 어떤 그 자금의 어떤 흐름 같은 거를 그냥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의 어떤 운영, 그거는 이제 경영의 어떤 미스가 크지 않았나. 그렇다고 가격을 올릴 수도 없었고요. 지금 또 이제 그게 가격이라는 것도 저희가 아무리 맛있는 제품을 좋은 제품 만들어 놔도 예를 들어 1kg에 예를 들어 1kg에 5,000원 그러면 그 다른 뭐 대기업들 조부차는 제품 좋거든요. 그 이상 우리가 5,000원 이상 그 타격이 5,000원 그럼 저희도 5,000원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조금 뭐 한 20-30% 정도도 더 못 받죠. 소비자들은 심리가 그렇잖아요. 좀 더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유명한 브랜드지만은 역시 만두거든. 네. 저희가 비싸게 예를 들어 저희 프리미엄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희 뭐 태양초 고춧가루에다가 뭐 손만두 해도 만두잖아 결국은. 네. 만두인데 뭐 그게 비싸. 이래버리면 이제 영업적인 어떤 마진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만두를 이제 주문이 늘어나니까 아주머니들은 이제 그 손 만두니까 아줌마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하나 빚는데 15원씩을 또 이제 그 임금을 15원씩 드리게 된 건데 어떤 능력제죠. 그러니까 많이 빚으면은 더 많이 받아가시고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분들은 저희가 10년 했으니까 한 6, 7년, 8년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2,000개씩 빚으세요. 네. 손이 정말 빨라져요, 손이. 네. 근데 이제 뭐 처음 오신 분들은 많이 못 빚죠. 그러면 그분들 점심 줘야죠. 또 뭐 커피 같은 이런 또 잡다한 이런 뭐 간식거리들. 경쟁사는 그걸 다 기계로 하는데 이건 손으로 하시는 건가요? 경쟁사라고 하게 되면 또 참 방대하지만은 이미 CJ나 그때 오뚜기 도트랑 만두 같은 경우는 다 자동화돼 있어요. 네. 설비가 만두를 기계로 빚어가지고 가면서 빚어 쪄서 얼어서 나와요. 포장이 나와요. 네, 그냥 쫙 원클릭으로 그냥 원스톱으로 쫙 나오니까 가격 단가 경쟁이 되는 거죠. 저희는 포장 사람이 해야죠, 사람이 빚어야죠, 쪄야죠, 뭐 배추 끓어와야죠. 이게 다 제 인건비로 나온 건데 그거를 저하고 저희 어머님이 다 그냥 몸으로 감당한 거예요, 제가. 정말 10년이라는 또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가끔 그 생각 하거든요. 내가 왜 그거를 그때 포기를 하고 빨리 포기를 하지 그거를 왜 내가 끝까지 했을까라는. 그 기계로 전환해 보기에는 좀 여건이 편하지 않으셨었나요? 네. 거기 이제 기계도 사실 좋은 기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업장에 맞는 또 이런 기계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발품을 많이 팔았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그 경기도 광주에는 뭐 업체를 제가 또 탐방을 해서 보니까 기계값이 2천만 원이에요. 네. 손만두 만드는 기계가 있어요. 네. 있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네. 저희가 그렇게 뭐 2천만 원커녕 뭐 500만 원 정도밖에 없으니까 무작정 올라갔죠. 거기를 올라가서 그 대표님을 제가 만나고 외상으로 갖고 왔어요. 네. 기계를. 네. 그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 대표님도. 네. 한 번도 외상으로 준 일도 없고 절대 자기들 현찰이고. 근데 왜 그랬는지 그 대표님이 외상으로 기계를 하다가 나중에 분납 형식으로 몇 년 동안에 기계를 상환을 해라. 최 대표님 설득력이 대단하시네요. 이제 좀 잘 봐주시니까 좀 제가 뭐 진심이라 그럴까요? 저도 뭐 누구 속이는 거 못하고 이 최자 영자 기자 그 성함이 그 본명이신 거죠? 네, 제 본명입니다. 네,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서 성함을 아주 용기 있는 아드님으로 설정하셨네요. 네. 그래서 제 이름이 용기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제 후퇴하지 않고 그냥 전진, 무조건 간다. 이런 어떤 뭐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지는 거 싫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냥 뭐 도전한 것 같습니다. 계속. 그리고 제가 어떤 필요로 한 일이 있으면 그걸 제가 성취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기계를 갖고 와야 되는데
뭐 돈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다가 놔야 그럼 되니까. 이제 기계화를 했으면은 이제 또 사업이 계속 잘 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계화를 해서 이제 왔는데 역시나 그 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기계가 그 반죽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가 없으면 기계를 운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밀가루만 반죽해가지고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밀가루를 숙성을 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기계에 맞는 어떤 세팅의 어떤 값이 있어요. 밀가루에 대한 또 점도라든지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저희는 네. 경험이 없으니까 손으로야 뭐 손이야 뭐 반죽해가지고 아줌마들 그 피를 나눠주면은 손으로 빚으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되죠. 근데 기계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손으로 이렇게 붙이는 작업하지만 반달 모양까지 기계가 만들어 주거든요. 속이 넣어서 반죽이 속이 들어가면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반달 모양으로까지 만들어 나와요. 한 번 접는 것까지 네, 다 돼요. 그러면 이제 붙이는 것만 하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그건 금방 하니까. 근데 만두 그 피를 넣으면 터지는 거죠 이제. 아이고. 네. 뭐 그냥 하루에도 뭐 속을 그때는 이제 버리는 게 이래요. 그래 속을 버린 거나 아니면 또 그 피 아까우니까 밀가루하고 또 그걸 다 속을 분리를 해가지고 다 모아서 다시 또 넣고 터지고 그거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6개월 이상 반복한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을 도저히 모르겠더라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그 밀가루 반죽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네. 어떤 지인으로부터 그분도 이런 업종에 있는 분인데 이게 사실은 잘 안 알려주는 노하우거든요. 영업 아우 절대적으로 이건 안 알려주죠. 기밀사. 네, 이거를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안 터지는 거예요. 네.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분 사업이 아주 잘 굴러갔습니까? 또 그렇지가 않았죠. 네, 그게 이제 그 시기가 아마 해썹 그 당시 해썹이라는 요즘에 나오는 해썹 그 유생의 그 식품제조의 유생 기준 해썹을 무조건 이제 그걸 인증을 받아야만 되는 시기가 온 거죠. 네. 저희는 근데 그 당시 저희 건물도 아니었고 또 그럴 만한 해썹을 받을 만한 조건도 안 됐고 해서 사업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럼 정부에서 네. 이제 아직 못하도록.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아시겠지만 그 쓰레기 만두 파동 전에 한번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저희도 그 쓰레기 만두 파동을 겪었던 팀 중에 하나거든요. 그 시기에. 네. 그러니까 기계 도입 전에 이제 쓰레기 만두라는 그 파동 사건이 사실은 그 내용도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게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만두 안에 이제 무가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단무지 만드는 그 공장에서 무가 있으면 양쪽 사이드를 이렇게 잘라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거를 꽁다리를 모아서 이제 가지고 와서 만두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원료였는데 그 만두 만드는 그 대표분께서 이제 그 설비가 좀 이렇게 좀 보기에 좀 깔끔하게 통에 넣어서 한 게 아니라 아마 비닐을 깔고 바닥에 이렇게 쌓아놓은 모양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사실은 그걸 세척을 해가지고 물에 삶거든요. 삶아가지고 이제 물에 데쳐가지고 그거를 또 다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그게 만두에 들어가는 건데 어느 분이 그걸 보고 신고를 했나 봐요. 이거 버리는 거 같다. 그러니까 물론 보기 나름이죠. 썩은 게 아니라 물론 그 단무지 업체에서는 버리는 거겠지만 훌륭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망가진 상한 게 아니라 겉에 모양이 안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옷감도 보면 옷감 그 재단하고 남은 거 그거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쓰레기가 아니에요. 조각을 버려버린 쓰레기지만 재활용은 훌륭한 재료죠. 재료죠. 좋은 식품 재료죠. 그거를 와서 이제 위생적 처리를 해서 그 만두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거를 어떤 기자분이 와서 또 터뜨린 거예요. 쓰레기 만두. 그래서 자극적으로 제목이 잡혔어요. 자극적.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또 약간 좀 급한 승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야 이거 쓰레기 만두래.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해썹에 대한 더 강화된 거 기준이. 그래서 이미 어떤 이제 요 시약처 쪽에서는 이제 이런 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일을 도화선으로 아마 좀 더 강하게 좀 이제 밀어붙여서
언제까지는 무조건 그 당시 만두 네. 품목이 8개인가 정해진 거예요. 어묵, 만두는 PD 해썹을 인증받아야 된다. 네, 충족시켜라. 네, 아니면 영업 불가. 네. 방침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언제까지는 해썹을 인증받아라 했는데 저희는 뭐 요건이 뭐 그럴 만한 저희 공장도 아니고 그 당시 임대 공장 뭐 있었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안 된 거죠. 그게. 아, 네. 그때 또 두 번째 좌절을 맛보시게 되네요. 그래서 그때 근데 그 쓰레기 만두 파동이 있고 그 저녁에 무슨 토론을 한 생방송 프로가 나왔는데 그 대표분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 TV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 TV 그 토론 중에. 아, 그 방송국 네, 방송국에서. 전화를 네. 했으니까. 네. 저는 이제 TV 시청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 가지고 쓰레기 만두 가지고 이제 파동 가지고 이제 그 설명하면서 연결해보겠다고 대표를 해서 연결이 된 거예요. 네네. 그분 얘기는 아무리 자기가 뭐 얘기를 해도 안 된다. 이건 쓰레기 아니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터트린 거 아니에요. 네. 펑 하고 이미 소비자들은 다 쓰레기 만든 줄 아는데 그분이 아무리 방송에서 얘기를 해봤자 안 먹히는 거죠. 그분 다음날 자살했어요. 아, 저런. 네, 다음날 자살했어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네. 그분도 한 10년 정도 고생하시고 조금 이제 자리를 잡을 만한 단계였는데 어떤 이런 거네요. 저도 이제 기자 출신입니다만은 그게 만약에 진짜 쓰레기 만두라면 어떻게 해서는 진짜 쓰레기라고 할 수 있었냐면은 네, 그 단무지의 양 끝에 끄트머리 그거를 네, 그야말로 바깥에 쓰레기통에 버려서 음. 누군가 버린 거를 네. 주워다가 했으면 네, 그건 쓰레기 만두지만 네. 그것이 아니라 네,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단무지 만들고 남은 네. 재료를 네. 갖고 그걸 활용해서 네. 만들었으면 쓰레기는 전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뭐 거의 현장을 가보지 않았지만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런 상태인 것이다. 네. 물론 이제 그분도 대표님도 그 관리를 좀 아쉬운 건 네. 좀 더 네, 좀 그 관리를 좀 통에 담아서 좀 보기 좋게 좀 어차피 식품이다 보니까 네. 좀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제 스스로가 아쉽더라고요. 저도 같은 업종이니까 제가 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뻔히 그 고생한 거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분이 네, 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같은 업종이고. 그래서 뭐 그분 그 됐고 그리고 그 몇 년 있다 또 한번 그 비슷한 사건이 나왔었잖아요. 향어 순천의 향어 사건. 네, 그건 뭐였죠? 향어가 그 식용으로 먹는 이제 그 양식 향어가 있어요. 춘천에 네. 그 송어 같은 거 이스라엘 잉어라 그래서 네. 송어 같은 향어랑 민물고기입니다. 네네네. 예, 그건 향어인데 회로 먹거든요. 네. 거기 어떤 분이 또 제보를 해가지고 뭐 말라카이트 그린인가? 제 정확히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네. 향어를 기르는데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거를 집어넣는다 해서 향어를 기른다. 네. 방송에 나온 거예요. 뭔가 해로운 물질. 예, 아가미병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무슨 교과서에는 물고기가 아가미병을 앓을 때는 말라카이트 그린을 넣는다 이게 있대요. 네네. 그러면 어떤 그 치료제로서 쓰는 건데 그거를 뭐 말이 생소하니까 야 이거 말라카이트 그린을 넣었대. 그럼 모르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야 거기 말라카이트 그린을 넣었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또 한동안 파동이 난 거예요. 또 향후 하나 다 쓰러지고 뭐. 그러니까 이 여론이라는 것이 참 그때 야 이게 무섭다. 하긴 제가 알기로는 그 장어 양식을 할 때도 네. 그 항생제가 들어간 네, 그거예요. 그 네, 필요에서 넣는데 일정 양을 넣는데 네. 마치 뭐 독극물을 넣는 것처럼 이렇게 네. 이제 또 예.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이 제조하시는 분들 환경이 그 좀 몰고 간 상황이 있군요. 네, 그래서 그 참 이 그 사업도 보면 운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잘 맞아야 된다. 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어떤 환경이나 어떤 이 부분이 뭔가 부합 안 되면 네. 좀 힘들다. 네. 타이밍도 좋아야 된다.